KBS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수신료 조정안을 상정했다. 현재 월 2,500원 수신료를 3,84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안건 상정 후 KBS 고임금 문제와 보도 공정성 논란 등 이슈가 불거지며 여론이 악화해 KBS가 공적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8일 오후 양승동 KBS 사장을 만났다.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90분여 진행된 인터뷰에서 양 사장은 수신료 조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현재 KBS 재정 상황과 그동안의 자구 노력을 소상히 밝히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국민들에게 제시해 합의를 이끄는 수구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 수신료 조정안 상정 후 최근 논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KBS가 자구 노력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시청자들의 회초리로 받아들이 이사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다. 코로나19로 누가 봐도 어려운 시기다. 우리가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건 말이 앞으로 수신료 조정안 심의 과정 등 굉장히 긴 여정이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도 수신료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 저항에 부닥치곤 한다. 수신료는 준조세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영국은 사회적 합의를 계속해왔고 국민 동의를 얻어 수신료를 현실화해왔다. KBS 수신료는 현재 40년 동안 KBS도 BBC와 같은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미로 이번 안건을 상정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양승동 KBS 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양 사장이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은 모습. 사진 등호 김도연 기자 여전히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이 나온다. 지난 10여 년, 짧게는 재취임 후 KBS는 여러 효율화 조치를 단행해 덜 알려진 면도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1분기 내 직무제 설계 문제를 포함해 경영 효율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뒤 이사회 심의 과정을 거칠 이 과정에서 KBS가 어떻게 효율화할지 자세히 설명하려 한다. 또 KBS 평균 연봉이 높다는 비판이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내부에선 그런 공세에 대응하지 말자는 여론도 있었지만 내가 대응하자고 했다. KBS 직원 가운데 억대 연봉자 비율은 46%로 줄었고 앞으로 이 비율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현 KBS 직원들이 평균 근속 연수가 18년인데 88올림픽 당시 채용된 인력이 대거 나갈 것이고 추가 명예퇴직도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신규 채용은 최대한 늘려 KBS를 더 젊게 만들 것이다. 평균 연봉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작년부터 직무 재설계를 추진하는 등 KBS를 리모델링하고 직무 재설계안에 아직 내부 반발이 있는데 곧 접점을 찾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그럼에도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인력 축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직무 재설계를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BBC 구조조정에 버금가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를 위해 내부 합의를 마땅히 해야 할 공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영역도 많고 코로나19 시대 새롭게 부여된 공적 책무도 막중하다. 우리에게 부여된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상당한 정도의 인력이 유지돼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방만하거나 비효율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효율화할 것이다. KBS는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결산 심사 등을 통해 재정과 인력이 투명하게 밝혀져 있다. 모자란 부분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양승동 KBS 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양 사장이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은 모습. 사진 등호 김도연 기자 시청자들은 KBS보다 새 플랫폼, 특히 넷플릭스나 유튜브 콘텐츠 소비를 시청자들은 공영방송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를 KBS에 묻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세계 공영방송들이 공통적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과제를 함께 풀기 위해 작년 유럽, 캐나다 등 공영방송 수장들과 화상회의로 고민을 나누기도 했다.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 플러스, 애플에서 만든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미디어 생태계를 주도하면서 각국 공영방송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해외의 거대 상업자본의 미디어 생태계를 맡겨둘 수는 없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 공영방송은 상업방송이나 민영방송처럼 광고 영업을 치열하게 다투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 공영방송은 공적 재원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수신료가 재원의 최소 50에서 60%는 돼야 한다.
그래야 광고주나 상업자본에 흔들리지 않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BS 콘텐츠는 지상파뿐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TV를 통해서만 KBS 콘텐츠가 소비되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웨이브 등 OTT에도 KBS 콘텐츠들이 들어가 있다. 해외의 경우 TV가 아닌 디바이스에도 수신료를 부과한다. 현재 우리는 법으로 TV를 소지할 때만 수신료를 내고 있는데 언젠가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오늘 8일 임원회의에서 KBS 콘텐츠가 각 플랫폼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KBS의 무료 보편 서비스 활용 실태를 조사해보자고 했다. 자료가 확보되면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한 답을 내놓을 예정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KBS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 미국에선 뉴욕타임스가 코로나19 국면에서 뛰어난 보도를 했다고 평가받는다. 우리도 코로나19 관련 최고의 첨단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후 1년 넘게 코로나19 재난방송 지난해 2월 말 감염병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으로 상시 특보 체제로 전환했다. 9개 지역 총국도 수시로 특보를 전했다. 앞으로 24시간 뉴스 스트리밍 채널을 재난 대응용으로 내실화할 이는 수신료 조정안 가운데 중요한 대목이다. 설사 수신료 조정이 되지 않더라도 올해 예산을 확보해 이 부분을 강화할 것이다. 이 밖에도 상생과 연대 차원에서 함께 이겨냅시다와 같은 착한 소비 캠페인을 펼쳤고 지난 1월 연속 방영된 코로노믹스 3부작도 좋은 평가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KBS는 재난방송 주광방송사로서 공론장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제작비와 연구비가 한계에 와 있는 게 사실이다. 수신료 인상 시기를 더 넘기면 안 된다. 지난해 KBS 추석 특집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사진 등호 KBS 제공 제1 나훈아 쇼, 대하드라마 등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 시청자와 학계 전문가들에게 공영성 강화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에 대한 답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해달라는 요청이 가깝게는 이번 설 특집 조선팝 어게인을 선보인다. 대하드라마도 제작할 것이다. 명품 다큐멘터리도 상당수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주체험 다큐멘터리 쇼키스 더 유니버스는 2년 전부터 올 10월 방영 예정이다. 3월에는 KBS 환경 스페셜이 부활한다. 역사전할 그날은 4월까지 하고 정통 역사 다큐멘터리로 그중 하나로 정조의 리더십에 관한 역사 다큐를 5부작으로 기획 중이다. 또 도쿄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도 있다. 사실 타 방송사들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중계에 곤혹스럽 과거 올림픽 중계 때 1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곤 했는데 그럼에도 KBS는 중계해야 할 책임이 있다. KBS는 소외되는 비인기 종목의 경기를 왜 대하 사극이 지금 시대 유효한 전략인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2018년 4월 사장이 된 후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 하나가 KBS가 대하드라마 사극을 해야 한다는 말이야. 시대는 달라졌지만 수요가 많다. 퓨전 사극이나 역사 다큐멘터리도 있지만 이들이 채울 수 없는 정통 역사물이라는 영역이 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말이 있듯 우리 민족 정체성을 깨닫고 국민적 사기를 고취하는 것도 공영방송의 역할이다. 용의 눈물, 정도전과 같은 정통 역사물이 필요한 이유다.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대하사극을 5년 만에 부활하려다 보니 제작 단가가 굉장히 올 1월 작가를 섭외한 상태다. 현재 아이템 2-3개를 놓고 고민 중이다. 조만간 시놉시스가 나온다. 대하드라마 주인공에 대한 힌트를 준다면 태종 이방원, 조선시대 임금 정조, 고려시대 현종 등이 후보다. 시대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인물을 고르려 한다. 제작비 문제로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에 걸친 2년 동안의 예산으로 제작비를 나눠 잡았다. 올 연말이면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 마련 상황은 2020년 결산을 통해 수지 상황이 정리됐다. 오는 2월 마지막 주 정기이사회에서 결산을 승인받으면 결산안이 국회로 결론부터 말하면 불황형 흑자다. 애초 지난해 사업손익은 759억 원 적자를 예상했지만 140억 원으로 그 폭이 줄었다. 지난해 제작비 절감 노력과 유유자산 매각, 간부 임금 20% 삭감과 직원 임금 동결 등 긴축을 통해 단기 손익 300억 원 흑자를 봤지만 올해 방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다시 적자가 나는 구조다.
긴축 예산으로 생긴 이익은 올해 콘텐츠에 집중 KBS가 자구 노력을 통해 긴축 재정을 펼쳤고 이를 시청자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양승동 KBS 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하고 양 사장이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은 모습. 사진 등호 김도연 기자 내부적으로는 자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외면하는 시청자들을 설득할 방안은 우리 노력을 어떻게 알릴지 TF를 구성한 수신료 조정을 설득하기 위해선 수의 민주주의, 투표를 넘어 수기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한 이사님 제안이 있었는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 이번 수신료 조정안 이사회 심의 과정에서 두 이사님이 조정안 상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사장께서 이들을 설득해 합의를 끌어내셨다. 단순 표결이 아니라 서로 논의하고 토론의 합의를 만들었다. 수신료 조정에 대해서도 시청자들께 KBS가 하려고 하는 일을 투명하게 밝혀 공영방송 미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긴 호흡으로 가져가면서 설득하겠다. 수의 민주주의 방식이라면 제가 사장에 선임되는 과정에서도 시민 자문단 제도가 있었다. 국민 200에서 300명을 표본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직접 KBS 재정 문제와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콘텐츠 차별화를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설득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이렇게 투명하게 밝히고 시민들 의견을 모으면 국민의 상식 수준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시민 의견을 토대로 방통위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KBS 출신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다수 민주당 의원들도 야당과 같이 수신료 인상 반대의 의견을 냈다. 다양한 반응을 확인해 여권도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이라는 기사들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KBS 수신료 인상이 여당과 짜고 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걸 입증한다고도 생각한다. 수의 민주주의 방식으로 공문장을 열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다. 묵묵히 설득하면 국민께서 상식적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여론을 존중한다. 비판을 받으면 그때그때 대응하고 답도 드릴 것이다. 그러나 근거 없이 왜곡하거나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과거 KBS 경영진은 간부는 물론 기자들까지 수신료 인상을 위한 국회 로비에 동원해 무리를 빚어 KBS 기자들을 동원해서 로비하는 방식 나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다고 될 사안이 아니다. 사장과 경영진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체제로 전환한 KBS 뉴스국 KBS 보도에 여전히 공정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KBS는 공정성 보장을 위해 다양하고 중침적 제도 장치를 편성 규약,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취재 보도 준칙을 통해 규범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부문별 편성위원회, TV위원회, 공정방송위원회, 심의실, 시청자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슈들을 보면 실수로 빚어진 것이 대다수다. 그런 사고들이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고 공정성 논란으로 비화되는 게 안타깝다. 과거 KBS에는 제작 거부에 이은 파업이 있었다. 방송 제작이나 취재에 경영진이 간섭하고 개입해 벌어진 일이었다. 제가 사장에 취임하고서 그런 일은 없었다. 한편으로 공정성은 주관적 평가 영역이기도 하다. 본인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 편향적으로 또는 불공정하게 보이는 면도 있다. KBS 보도와 시사는 어때야 한다고 보나? 신뢰의 기준이 돼야 한다. 콘텐츠가 쏟아지면서 허위 조작 정보가 많아지는 콘텐츠의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럴 때 신뢰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으로는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현재 KBS 뉴스가 그렇다고 본다. 이와 함께 인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민생 문제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창의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장에 밀착해 진실을 추구하고 깊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KBS 내부 구성원인 KBS 노동조합, 소수노조에서도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수신료 인상은 KBS 노동조합도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사안이다. 접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 소통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다. EBS는 KBS가 내놓은 수신료안 3%에서 5%로 조정에 더 높은 배분 비율을 EBS와 상정 전 2차례 정도 논의했다. EBS의 수신료 3%를 배분하고 있다고 하지만 송신 지원까지 포함하면 7% 정도다. 수신료를 조정하면 3%에서 5%로 올린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대략 10% 정도라 추산한다. EBS도 교육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BS와의 협의는 계속 열어놓고 갈 것이다. 양승동 KBS 사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하고 사진 등호 김도연 기자 양 사장의 임기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지난 3년여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아쉬운지 취임 후 논란이 증폭된 방송사고들이 있었다. 산불 관련 재난방송, 정당 로고가 잘못 나간 실수, 독도 헬기 추락 영상 논란 등 해서는 안 되는 실수였다. KBS 신뢰도가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지만 이런 일이 없었다면 더 높은 신뢰를 받았을 텐데 아쉬움이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수신료 조정안 상정이 너무 늦어진 것이다.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이 절반도 안 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미래로 갈 2019년 6월부터 수신료 조정안을 준비했다. 작년 1월 최종 보고서가 나왔고 수신료 조정을 추진해보려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계획 연기가 거듭돼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 여론도 좋지 않다. 코로나가 없었다면이라는 생각에 여러모로 아쉽다. 그러나 역사의 가정이란 없기 때문에 현실을 딛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KBS 미래, 공영방송 미래는 시청자와 KBS 구성원들이 함께 만드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또 국민을 설득하려면 KBS 내부가 변해야 한다. 수신료 조정 과정을 내부 혁신 동력으로 삼을 생각이다. 시대가 변하며 공영방송이 계속 위축되고 있다. 단순히 한 방송사의 재정 위기가 아니다. 공영성의 위기이자 공적 서비스 위축이다. 이번 수신료 조정안의 코로나19 시대 KBS가 해야 할 공적 책무가 무엇인지 그 고민 KBS가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기 위한 설계도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인상액을 포함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미디어오늘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트위트 정민경 김도연 기자 다른 기사